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내추럴 플러스 다인그룹 최은진입니다. 네. 네. 역시 금요일 같네요. 금요일 같은 오늘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저 미팅 갔다 오는데 그 뭐지?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찜질방을 안 가거든요. 찜질방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찜질방에서도 그 찜질하는 곳 있잖아요. 수면이라든지 노는 데 말고 그냥 찜질하는 그 방 같은 데를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어제 걷는데 찜질방에 찜질통이 이런 느낌일까? 약간 이렇게 와 어제 그러지 않았어요? 저만 그랬어요? 어? 에? 아 습했어요라는 단어로는 약해. 말하는 건 습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땅에 있는 무슨 땅에 손이 올라와서 나를 끌어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어제 미팅을 하는데 인바디 들고 오시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나 대회 나갈게요. 인바디 들고 오시고 바로 시작하면 됐는데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속으로 인바디까지 들고 왔으면 나 죽었다. 무튼 그런 하루를 잘 보내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상쾌하니까 오히려 그 너무 기분 좋으면 아시죠? 약간 격한 발음 나오는 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네요. 저만 그랬던 걸로. 네, 조용하고 좋습니다. 뒤에서 오늘 바라보면서 아 오늘 짧고 굵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오늘 그 저는 항상 상황 파악 뭐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FORM의 중요성과 파악 요령.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진행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서로란 단어가 붙은 거는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고 파악을 하지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파악하는 그 시간이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만났을 때 제 소개자가 저에게는 뭐 친분도로 따지자면 그렇게 높은 친구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저 포함 그 친구를 알고 있는 다른 지인들의 그 친구를 바라보는 이미지 그 친구가 이런 친구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친구는 되게 순하고 착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진짜 막 순진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 나 공부도 되게 잘했거든요. 공부도 되게 잘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 잘 챙기고 좀 배려를 잘하고 그리고 분위기 메이커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친구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저를 이 네트워크에 소개를 시켜줬을 때 다른 거보다도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마지막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멘트 해주시는 분이 이 친구가 이 소개자가 은진 씨를 여기를 왜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부정적인 쪽은 아니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그래도 조금 며칠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해해본 결과까지 봤을 때 뭐 소개하고 매출이 일어나면 돈이 더 벌리고 뭐 이건 다 알겠어. 근데 내 친구가 저거를 바라고 막말로 4만 원을 벌겠다고 저를 여기 데리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어쨌든 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동안 해왔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생각하는 이 친구의 그 성향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행동 그리고 마인드 이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네트워크를 막을 없이 볼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걸 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뭘 뜯어내거나 막말로 막 그런 거였다면 어떤 말을 해도 벽을 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관계성을 제대로 쌓지 못한 지인을 여기 소개를 했을 때 반대로 저는 제 소개자를 그렇게 바라보고 제가 뭐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었다면 제가 관계성을 잘 쌓지 못한 친구를 여기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는 강의 시간 내내 잤어요. 내내 잤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할 때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자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학교 동창이었는데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내내 자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쨌든 사업을 하기로 했어.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좀 이제 제가 나중에 근데 그렇게 강의가 재미없더냐 물어봤거든요. 저는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었는데 이게 사업가라 그런 건가? 막 이러면서 이제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일부러 눈 감고 있었대요. 일부러 안 들으려고 했었대요. 내가 들으면 어떤 말을 하던지 간에 거기에 내가 생각이 바뀌고 싶지 않으니까 일부러 안 들었다. 일부러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다 잠을 자기도 했고
자는 척 하니까 사람이 질문을 안 하잖아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내가 이 친구가 가지고 네트워크의 이미지도 있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런 정도의 그 신뢰감이었구나. 이 친구가 그래도 은진이가 나를 여기 데리고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내가 심어주지 못하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왔겠구나. 그 친구를 관리를 해주시는 저는 이제 고객을 모셨을 때 그죠?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형제라인들이 해주셨거든요, 관리를. 근데 그 분들이 다 힘들어 하셨어요. 그 친구를 관리를 해주실 때, 얘기를 해주실 때 되게 퉁명스러웠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결정을 하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근데 어쨌든 여기 데리고 오기 전까지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이미지를 쌓고 어떻게 그 신뢰를 쌓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악을 우리가 사업적인 이유로 이 친구가 이 지인이 이 사업을 제대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비전을 느꼈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제품을 먹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알아가지만 그 사람한테도 나를 어떻게 심어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건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모습으로는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뭐 어떻게 입고 어떻게 표정을 짓고 이것도 이거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악이라고 하는 거, 상파라고 하는 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플러스 그 사람한테 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내가 그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다면 나의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제력을 내가 물어봤다면 내가 어떤 게 힘들었는지 경제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도 조금 더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죠. 제가 소개를 진행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은진이랑 원래 알던 시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만나기도 많이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서로 많이 알게 됐고 최근까지 계속 끊임없이 만났던 친구보다 은진이가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정말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여기 왔을 때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었다. 제 경험상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FORM에 대해서 FORM 영어 공부하는 사람 발음이 왜 이래요? FORM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라포를 형성을 하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마케팅 용어로도 쓰이고 그리고 심리 상담 쪽으로도 용어가 쓰이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쌓고 알아가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포란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랑스어로 다리를 놓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상담자와 내 담당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지만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쪽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칭 상황에서는 고객과 코치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통해 코치는 고객의 마음 속에 마음껏 왕래할 수 있게 되며 고객이 깊은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FORM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뽐내지 말고 폼을 활용하라. 이거를 적으신 분이 활용해서 문장을 만든 것 같은데 뽐내지 말고 폼을 활용하라.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과 직업, 기분 전환. 여기는 동기부여지만 이게 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M에 대해서 서로 질문을 하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첫 번째 미소를 지어라. 그리고 가볍고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어라. 그리고 이제 FORM을 활용해라. 그리고 고객과 비슷하게 같이 행동해라. 고객이 웃을 때 더 많이 같이 웃고 고객이 얘기할 때 더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정과 칭찬, 지지와 격려를 해라. 라고 얘기한 나는 너의 편이다 라고 하는 걸 심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존재 대 존재로 대하라. 다름을 인정하기. 내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돼도 그건 그 사람이 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거는 사실 고객 관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 조직을 관리하거나 파트너 관리할 때도 다 나와 같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사람을 대해야지 거기에서 그 과함이 없습니다. 이걸 인지하지 않으면 과하게 돼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과하게 되고 바라는 것도 과하게 되고 방향성도 과하게 되는 거고 그게 어느 순간 트러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 간에 대했을 때 라포,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첫 번째 패밀리죠. 가족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적었고 제가 그 명단을 관리를 할 때 적는 예정자 관리 표가 있거든요. 그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패밀리고 두 번째 직업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 사람의 여가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까는 모티베이션 그 동기였지만 머니가 되기도 하고요. 메시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현실 개념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다못해 핸드폰에다가도 적어요. 요즘 카카오톡에도 메시지 아니 뭐죠? 메모가 되는 거 아시죠? 카카오톡에도 메모가 되더라고요. 카카오톡 그 사람의 프로필을 누르면 밑에 이렇게 메모가 적혀요. 그거는 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꽤 많이 적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도 적어요. 그리고 저는 삼성 핸드폰을 쓰거든요. 자동 녹음이 됩니다. 자동 녹음이 되는데 지우지 말아야 할 통화 이런 거는 거기다 써놔요. 지우지 말아야 해. 이렇게 딱 써놓으면 다른 건 다 삭제해도 그거는 안 지우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하면서 통화 녹음은 열어서 살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위에 인적사항 적는 거랑 직업 적는 거랑 건강에 대해 적는 건데 하나하나 좀 가볍게 좀 얘기를 하자면 당연히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지역. 거주지, 지역은 그냥 그 사람이 어디를 살아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의 거리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어제 미팅했던 거는 개포동이었습니다. 개포동 아침에 연락해서 오후에 미팅 잡은 거예요. 그냥 바로 갔다 왔어요. 사장님, 제가 오늘 어제 미팅이 없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데 안 되겠어 해가지고 그냥 막 연락 돌려서 한 명 미팅 잡고 나간 거예요. 근데 대회 나가겠다고 제가 확답받고 와가지고 다행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거리가 가까우면 이렇게 그냥 갔다가 와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거리가 제주도야. 그러면 그 사람 한 명 만나러 갔다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선을 짤 때 거주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미팅이 잡히기 전에 확답을 주기 전에 가는 길에든 가서든 또 다른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스케줄을 엮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주지를 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스케줄을 관리를 하기 쉬운 것도 있고 이 사람의 거주 지역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러 갈 것인지 이 사람을 오게 할 것인지 혹은 오기가 어렵다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센터나 지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가능하면 시스템에 참여시키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취미 관심 분야 이런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가 시간에 어떤 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를 파악을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죠. 너는 만약에 돈도 진짜 많아. 시간도 정말 많으면 진짜 뭐 할 것 같아? 뭐 하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하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시간과 경제가 여건이 돼서 하고 있는 그런 취미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공감대 형성할 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취미나 여가 시간에 뭘 하는지에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그럼 네가 정말로 여유가 있을 때는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이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꿈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진짜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절대 일을 안 하겠다 사람도 있죠. 저는 절대 일을 안 할 것 같아. 절대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출근을 할 때 카페에서 그 출근 시간에 이 아침에 출근 시간에 커피 한 잔과 베이글을 올려놓고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카페 지나갈 때 카페를 보통 다 통렬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들의 직업은 대체 뭘까? 일을 하는 걸까? 노는 걸까? 궁금해요. 아니 그 시간에 카페에서 베이글과 커피를 시켜놓고 노트북 펼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난 되게 궁금한데 생각보다 제가 알고 있는 직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미팅하는데 누군가가 그 나무 판매 사업, 나무 임대 사업, 판매 사업 그런 걸 하신대요. 50대 여성분이신데 그래서 저번에 경비사장 같이 갈 때도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그게 뭐예요 근데? 차라고 하나요? 기계라고 하나요? 기계 기사를 보내는 스케줄을 하는 업무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여자분이었어. 돈을 꽤 막 적게 버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고 보면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직업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버는구나. 지금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게요? 찍어봐요. 20대들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직업. 봤어요?
역시 인스타그램 MG. 또요. 보신 분. 김은비 사장님만 보셨네? 야구르트. 그게 한국 자가 꼭 붙는 건가요? 아, 한국 야구르트. 그 아시죠? 요즘엔 되게 편리한 그거랑 그리고 도배사랑 장례 지도사. 뭐 또 있었어요.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기술직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망을 봤을 때 하는 것 같고 또 어디에 소속돼서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예전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그런 직업군들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꿈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권에서 파악을 한 게 단순히 이 사람이 지금 제품을 하나 살 수 있나 6개 살 수 있나 30개를 살 수 있나 파악하기 위해서 저걸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여기에 왔을 때 걸려하는 부분이 경제력에 걸리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도 이건 중요하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여기서 그럼 저는 한 30개 사갈게요. 하나요? 돈이 없어.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뭔가 풍족해 보이지 않아. 그럼 이 사람 절대 하나도 못 사나요? 여러분 진행해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12개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사는 것도 좀 뭐 더 좀 챙겨주시나? 좀 서비스 좀 주시나? 뭐 이러면서 좀 더 바라시는 분도 있고 이게 경제력과는 뭐 이렇게 아예 연관이 없진 않지만 무조건 비례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제력과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마인드로 쓰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여기 왔을 때 이 사람이 구매하는 거에 이 경제력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도 최소한 파악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상파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냐는 첫 번째예요. 그거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사업을 결정하고 싶은데 걸려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상파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스케줄을 왜 파악해요? 수요일날 여기 올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스케줄을 파악하나요? 내가 이 사람을 몇 시에 만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파악하나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스케줄을 알면 우리는 이 사람은 여기다가 적고 관리를 한다는 거는 여기 와서 사업까지 진행하고 같이 성공하자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여기다가 적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전현주 정년 이유는 내가 이 사람한테 제품을 팔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것도 하고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후에 나랑 같이 사업을 해서 페스타도 가고 같이 CFC 가서 여행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다까지 가서 그 생각까지 미쳤기 때문에 여기다 적는 거라면 이 사람이 사업 진행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줄을 파악한다는 거는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강의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결정하려고 할 때 네가 쉬는 날이 이때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시간을 내서 센터에 한번 오고 내가 한번 가서 만나고 이렇게 스케줄까지 짜서 이 사람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까지 방향성을 주기 위해서 스케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언제 오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제 만나기 위해서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우리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방향성을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파악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방판 인식도는 이 사람이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언제 무엇을 뭘 하지 말까요? 알겠습니다. 여기만 서 있으래요. 힘든 일이에요. 아무튼 네. 네트워크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까지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차이점을 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네트워크 경험이 있어. 근데 안 좋았어요. 근데 안 좋은 걸 뭐 가보니까 뭐 분위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서 뭐 좀 그래요라고 할 때 그때 근데 우린 달라요. 이렇게 바로 쳐버리는 것보다 그거를 내가 파악을 하고 그때는 그 순간에 그걸 이해를 해주고요. 내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점차 그 다름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어요. 그냥 말로만 이래요 저래요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이 팀은 진짜 다르다.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내가 그동안 봤던 사람들과 네트워크하는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여주고 그 안에서 내가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낫지. 그 사람이 가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말을 할 때 근데 우린 다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겉으로는 내내 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하지만 다 처음엔 그렇게 말을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행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미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미팅을 했던 사람도 제가 꽤 예전에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사 때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네트워크 방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집에 가보면 온갖 네트워크 방판 제품들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 어제 제가 전 회사 제품이 정수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어머 이거 왜 아직도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날짜가 너무 지나서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 전에 버리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찬장을 열어보고 막 해보니까 진짜 많아. 그리고 거실이 이만하다고 치면 TV가 있고 소파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야 소파도 내가 볼 때 방판 거야. 근데 어쨌든 여기 소파가 이렇게 있어. 왜냐면 돌침대였거든요. 근데 하도 그런 거 많이 사시니까 TV가 있고 여기 침대가 있으면 이 사이에 발 마사지기계 3개, 4개, 4개가 있고 여기 움직이지 말라. 전신 그 뭐라고 하죠? 전신 마사지 의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고 누워서 하는 전신 마사지 기계 있잖아요. 세라젬인가? 그거 있고 그리고 요 앞에 무슨 운동기구 하나 있어요. 다 방판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거실이 되게 넓은데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다 뭐가 다 깔려 있어요.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여기 오면 이 코스인가 건강 코스인가 오자마자 신발 갈아 신고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소파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동선을 짜두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미팅 중간에. 언니 발판 그거 몇 개 팔았어? 이렇게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한 2개 팔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하나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몇 개나 팔았냐 내가 사준 다음에 한 2개 팔았나 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니 주변 살 뺄 사람 있어 없어? 많지. 그래 그러면 시간 빼나. 여기 아는 동생 왔는데 다해서 대회한다니까 언니 시간 빼나. 같이 만나. 이렇게 돼가지고 같이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제품 하나 사는 것도 되게 거부를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나한테 찾아와서 뭐 사달라고 하고 뭐 하달라고 하고 내가 그거 뭐 고마워서 미안해서 뭐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다 사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다 원점이고 결국에 그 사람을 그만두더래요. 저도 그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걸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어제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건 도대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대로 사업성을 막 풀 때는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제가 막 적고 있으면 종이를 접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적고 있는 종이를.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되니까 은지씨 그냥 알겠어요. 이즈미 하나 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도와줄게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 해주셨는데 어제 제가 찾아가서 다시 얘기를 하고 제가 꾸준하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어떻게 되냐 처음으로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라고 하시는데 그러기까지 꽤나 오래 걸렸고 그 사람이 답이 있던 없던 그 사람이 저한테 호의적이든 호의적이지 않든 저는 계속 찾아가서 노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잘 돼야 말이지만 어쨌든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거는 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다. 그 네트워크 이미지가 있고 방판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과 저의 그런 차이점을 뭐로 두고 이 사람한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너무 판매 목적으로 다가가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니까 나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지가 중요하다. 그 파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직업,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만족도 그리고 부업, 투잡의 관심 여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부업 투잡의 관심 여부를 파악을 하라고 하니까 관심이 없답니다. 관심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만 파악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의 비전 중에 하나는 내가 전업으로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간 공간 제약 없이. 근데 부업에 관심이 지금 없으면 우리 사업가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업에 관심이 없는 걸 파악했어. 여러분 파악하는 거 잘하시니까 방법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파악했어. 내 머릿속에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부업에 생각이 없구나가 인지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이 너무 빠졌어, 그죠? 연준 살이 너무 많이 빠졌어, 진짜.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네트워크를 절대 못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심어주면 되지.
너무 다 알면서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몇 명 없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아니, 심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심어줄 때, 야, 너 해야 돼. 라고 심어줘요? 야, 너 지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해야 돼. 너 지금 현실을 몰라? 이렇게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가뜩이나 TV에서 뭐 현실 어쩌고 나오고 막 70대까지 일을 해야 되고 60대가 일을 못 구하고 뭐 이런 뉴스 나오는데 나한테 그런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저의 고민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때는. 나도 뭐 나도 그랬는데 뉴스를 보고 저걸 보고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요즘에 다큐멘터리 빠져가지고 많이 보는데 70대들은 정말 일을 많이 하는데 20대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그 뭐라 하죠? 일 안 하고 일 안 구하고 쉬는 사람들 뭐라고 하죠? 그렇지 않아. 요즘에 그런 용어가 왔어요. 그렇지 않고 백수는 일을 구하고 싶은 사람 포함 백수잖아요. 그죠? 일을 구하고 싶은데 지금 일을 못 간 사람까지 포함해서 백수라고 부르지만 일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 구하지도 못했고 일을 구할 생각조차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용어가 있어. 배짱이 아주 좋은 접근인데 한국어예요. 한국어. 와, 쉬고 있음인가 쉬었음인가? 쉬었음 인구라고 불러요. 쉬었음 인구. 그게 20, 30대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할 생각조차 안 하니까 반대로 그분들의 부모들이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70대가 되고 진짜 여든이 돼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자식이 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근데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을 다니다도 그만둬. 왜 그만두는지 알아요? 인격 모독을 당했다. 너 이렇게 살쪘어 요즘에? 볼 때마다 그 말을 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일자리를 그만둔 거야. 그만둔 김에 나 한 6개월 쉬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레절레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몹쓸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인터뷰를 보다 보면 약간 그 사람들이 힘듦이 느껴지긴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70대까지 일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뉴스인가 다큐멘터리가 그건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고 다 나이가 젊어요.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이 없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러면 그래 너 일할 생각 없으니까 냅둬가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갑자기 생각 바꿔가지고 그래 열심히 살아야겠어라고 하진 않을지언정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내 얘기에 공감을 해서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니까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하는 그런 과정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뭘 해요? 다 적었어요. 다 적은 다음에 뭘 하냐면 대상들을 분류하잖아요. 분류를 가지신 여러 가지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기도 하고요. 친분도로 상중하를 나누기도 하고요. 소비자, 사업자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일지 건강관리할 사람일지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뭐 다 괜찮은데 일할 생각이 없어요. 부업이고 전업이고 아무것도 일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그러면 친분도는 내가 알아서 나누겠지만 단기, 중기, 장기 중에 중장기로 나누고 이 사람의 생각을 심어줘야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일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제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엔 장기에 속해 있다가도 중기, 단기로 오게끔 하는 게 우리 사업가들이 할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나의 생각을 어떻게 심어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본 직업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회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일을 열심히 해본 사람들은 그래도 현실 개념이 있는 사람이겠죠. 집안이 혹은 힘들거나 책임감이 강하거나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똑같아도요. 두 사람의 여기 예간 이 표가 똑같은 내용 거의 비슷비슷해. 근데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내 말이 이 사람한테 크게 와닿기도 하고요. 내 말이 이 사람한테 크게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지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방향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의 성향 파악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명단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파트너들이 명단을 적어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완벽하게 다 채워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그러면 뭐 경제권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뭘 하겠대요? 꿈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심지어 어디 살아요?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파트너가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하던 와중에 파악이 안 된 것이냐 아니면 파악해보겠습니다 이러느냐 파악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파악할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파악할 생각을 못할까요? 이거를 왜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 파악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폰서는 알아요. 왜 아냐면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이 사람의 생각을 그 하루 만에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야 이 사람한테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1시간 2시간 안에 이 사람한테 이 부분 중에서 꿈을 좀 살려서 말을 할 것인지 경제권에서 좀 살려서 말을 할 것인지 건강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좀 강하게 말을 할 것인지 그 2시간 안에 이 사람한테 어떤 걸 크게 어필할 것인지를 알려면 이게 파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스폰서 머릿속에는 이것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슨 일을 해봤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대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받는 이 파트너들이 이게 왜 파악되는지를 몰라. 왜 나는 여기 왔을 때 내가 얘기하지 않거든요. 강의자가 강의하고 멘트자가 멘트 해주니까 이걸 왜 파악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써져 있는 대로 쓰다가 이거 안 물어봤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물어봤네가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니까. 근데 이유를 알면 머릿속에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이거를 파악하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내가 이 사람한테 제대로 맞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와서 파악을 하면 되죠. 이건 정말 경험 많은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스폰서랑 나랑 이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방향이 잡힌다는 거죠. 저는 가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파트너들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파트너들이 이거 막 적어오다가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빠져있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얘는 이거를 왜 빼먹었을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 아니요. 그냥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이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 대답이 없을 때. 소개하지 말라는 말을 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받고 제가 여기 적으면서 사업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채워주세요, 은진 사장님. 네. 채웠는데 저는 여기에 나중에 제가 관리자가 됐을 때 여기 위에 뭘 적었냐면 소개 이유를 적었어요. 소개 이유, 소개 목적. 이것이 비어있으면 저는 소개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소개 이유가 없으면 이 친구가 여기 왔을 때 진짜 소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강의하시는 분들이 내가 뭐 소개를 했는데 이 친구 강의를 안 듣고 뭐 짜증나게 해가지고 내가 옆에서 관리자나 혹은 스폰서가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할 때 아니요 스폰서님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자기가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결과는 보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저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소개 목적이 확실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가든 안 가든 내가 이 사람한테 야 내가 널 왜 소개했냐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명확하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게 저는 이 사람을 여기 데리고 오는 맞지 않다. 데리고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지금까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더 많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정말 네트워크 했으면 좋겠다. 여기 MP 왔으면 좋겠다. 이 집에 먹었으면 좋겠다. 필리핀가 정말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꼭 이 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어떤 제품을 좀 어필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얘기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라든지 다이어트 경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다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데 신뢰를 쌓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자신감, 나의 솔직함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잘 파악해요. 내가 지금 정말 진심을 다 말을 하는지 준비된 말을 하는지 이 사람에 대해 이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지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말을 하는지 제가 예전에 파트너들한테 고객을 모시고 고객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말
나 이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잘 되고 싶어. 이런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나 네트워크에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 가고 싶고 뭐 사고 싶고 건물 사고 싶고 이런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가장 많이 말을 해야 되는 말은 같이라는 말이다. 같이. 나 너랑 같이. 내가 너랑 같이. 내가 너랑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너랑 같이 이걸 하고 싶은 이유는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같이 이거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라는 단어를 많이 해야지, 내가 여기서 성공한 다음에 난 이거 할 거고 저거 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얘기 듣고 있는 이 사람,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말랐어요. 그건 나중에 점점점 나중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말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말 많이 하지 마라. 특히나 이 고객이 아직 고객일 때에는 너의 욕심을 많이 드러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 근데 그거 할 때 가장 좋은 건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백날 그 카톡이나 문자나 통화로 하는 것보다 만났을 때 더 많이 그 뭐죠? 이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나의 자신감, 나의 솔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통화 카톡이 아니고요. 만났을 때예요. 만났을 때. 그래서 가서 가만히 사업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가만히 사업. 네트워크는 가만히 사업이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는 정말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제 경험은요. 만나면 뭐가 되든 돼요. 그런 경험 있어보지 않으셨어요? 만날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을 가서 만났어요. 에라이. 저 어제 최은지 같은 심정으로 가서 만났는데, 만나면 뭐가 되긴 돼요. 저는 항상 만나면 일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만나면 팔든 아니면 명단을 받아오든 혹은 다음 미팅이 잡히든 그렇게 진행이 돼요. 저는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가서 만나야 한다. 만나서 어떤 말이든 얘기를 해야 된다. 나는 생각보다 준비되어 있다. 생각보다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생각보다 얘기 많이 합니다.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라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어떠한 책에 누가 이제 이런 걸 캡처해서 올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기버셋 무어라고 하는 책이 있답니다. 여기에 라포 형성, F4RM을 하는 이유는 이 상대방들에게 내가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고, 내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고객을 봤을 때 이 고객은 누구인가? 아까 그 상파.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아까 그 상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이 사람의 결정 동기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상기하라.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다. 이 사람에게 맞는 멘트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필요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서 내가 방향성을 잡아줄 때 이 사람은 사업을 결정합니다. 비전 얘기하는 이 사람이 결정하나요? 이 사람이 사업을 결정하는 이유는 그 결정 동기가 명확하고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이거나 걸림돌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하는 거예요. 8.8% 얘기한다고 이 사업을 다 결정하나요? 염증 제거합니다. 이즈미요. 퓨리피카 먹으면 똥 잘 쌉니다. 똥 얘기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그냥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제품 구매하나요? 사업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한 방향성 혹은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사업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네트워크에 어떤 이미지인지 어떤 인식 가지고 있는지. 근데 그걸 무릅쓰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비전을 느꼈다는 것 플러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길이 보였을 때예요. 소개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일단 해보시면 나와요가 아니잖아요. 일단 하시면 나와요. 다 소개할 사람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개할 사람 없어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는지, 그 어떤 말이라는 게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성이 이 사람한테 와닿았을 때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업을 하는 거지, 돈 많이 버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을 잘 잡아주려면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고, 성향을 알아야 이 사람의 맞춤 어투가 나가는 거예요. 말투. 누군가한테는 천천히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한테는 빨리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30분 만에 말을 해야 되고요. 누군가한테 2시간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제대로 알았을 때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에 대한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줄 수 있나요? 교육 많이 들으시면 나와요. 그 안에 다 나와요. 이런 사람은 이랬을 때, 저런 사람은 저랬을 때. 저는 처음에 사업 안 하려고 했어요. 김은배 사장님,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굳이 이 사업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교육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렇게 계획이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네트워크 결정하는 그 이유, 그 스토리, 우린 교육을 들으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팅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인생 계획이 뚜렷하게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만족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지? 김윤배 사장님의 강의 속에 나왔던 그 얘기를 난 내 입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왜 네트워크를 할까요? 왜 네트워크 시작했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 방향성은 뾰족한 게 아닙니다. 강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만 잘 들으시면 이런 사람이어도 저런 사람이어도 방향성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듣는 거고 남의 말 듣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남의 말 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 처음에 잘 모를 때 왜 저 사람의 과거사부터 내가 다 듣고 있어야 되지? 저 사람이 형제가 몇 명인지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제가 제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사, 개인사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내가 그걸 계속 들으니까 제가 그 네트워크를 좀 이해가 되고 명단 관리 제대로 시작을 하니까 제 주변에 누군가와 그 공감대가 맞는 사람이 강의할 때는 제가 계속 적더라고요. 저는 이걸 아까 그 표를 노트식으로 갖고 다녔거든요. 노트를 강의 들을 때 강의 내용을 적다가 중간에 그 사람이 뭔가 결정 동기 혹은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 표를 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게 적었어요. 얘한테 이런 말 해줘야지, 얘한테 이런 말 해줘야지 라는 걸 적었어요. 그리고 통화해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개인사를 괜히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사업 스토리를 괜히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명단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주는 거고 여러분 머릿속에 방향성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또 그것도 써먹을 수 있죠. 이 사람을 잘 모르면 그게 내가 지금 기록을 해야 되는 방향성인지 기억을 해놔야 되는 방향성인지 잘 몰라요.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 다른 강의자가 강의를 할 때 내 친구한테 저런 말 해줘야겠다. 가 나오는 거죠. 내 지인한테 이런 말 해줘야겠다. 가 나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도 다 살 빠지는데 내 지인은 살이 안 빠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강의하던 누군가가 제 고객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살이 안 빠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에 날 적는 거예요. 이 고객한테 이런 말 해줘야지. 내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그게 순간순간 그 캐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주 좋은 딱 알맞은 시간에 한 것 같고 오늘은 좀 뭐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 해가 졌어요. 아주 사업하기 좋은 날씨죠, 여러분. 사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지금 대회를 하면서 좀 바쁘잖아요. 바쁜데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정말 그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그 3번 혹은 4번 제가 지난달에 대회를 하는데 30일까지 제출이었잖아요. 데이터가. 근데 그 사람이 하필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 미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기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인바디를 두고 왔어요. 두고 재고 주시고 제가 이제 인바디 그 인터뷰 영상을 제가 다 찍고 그리고 인바디 제가 가지고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4번 만나게 됐어요. 4번을 만나니까 소개가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 7월 달에 또 한번 그 다른 사람 재도전을 다른 사람이 도전하기로 했는데 만났을 때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고 빠르게 캐치해서 빠르게 그 내부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만날 거고 누군가와 소통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에 결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움직이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 사업의 전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과 있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